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보실 때 A은행에서는 우리는 90% 해줘요 라는 얘기를 하고, 또 어느 은행에서는 80%를 해줘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90%를 우대해 주는 게 80% 우대해 주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90%인 은행에서 환전을 하시게 되면 말씀하신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달러 투자하기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달러 갭 비율하고 적정 비율을 보면은 동그라미가 들어왔네요. 그린라이트가 켜졌네요. 사자 모양 캐릭터도 나오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은 한 달 이내에 평균적인 달러 갭 비율이 8.04인데 8.04보다 좀 더 벌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달러 갭 비율이 8.06이기 때문에 달러를 사도 좋은 상황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달러 갭 비율하고 적정 환율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달러 갭 비율이 벌어졌을 때는 적정 환율도 현재의 환율보다는 낮아지는 경우가 이 수치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테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달러 갭 비율하고 적정 환율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환율을 따로 표시한 이유는 환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정도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달러 갭 비율에 비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환율은 1229.67원까지는 돼야지 적정 환율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원화의 가치가 달러 인덱스에 추종을 해서 움직인다면 1229.67원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는. 실제로 뭐 오를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환율은 1226.84원이니까 실제 적정 환율보다 0.23% 정도가 낮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사도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사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1200원 이상일 때는 의미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그린라이트가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1년 기준의 달러 투자 데이터도 그렇고 1개월 기준으로도 그렇고 2개 이상의 사자가 뜨면,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면 달러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 1년 데이터로는 뭐 X가 다 4개가 다 X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투자하기 좋지 않은 상황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2개 정도가 들어왔다. 그런데 1200원 이하인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그게 달러 갭 비율하고 적정 환율에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었던,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지수에 동그라미가 2개가 들어왔던 2개 이상 정도면 여러분들이 달러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1개월 기준으로는 동그라미가 2개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거죠. 1200원 이상이라는. 그래서 1200원 이하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2개 이상이 켜지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달러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러니까 달러를 사도 되는 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제가 달러 투자를 해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투자 데이터를 사실은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요거는 이제 근거가 있으니까 나는 요거 정도로는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셔서 달러 투자를 하시더라도 제가 달러 투자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전 재산을 몰빵해도 되는 타이밍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에 의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러 투자 데이터를 보시고 달러 투자를 해도 좋은 때래 1200원 이하이고 동그라미도 2개가 들어왔어. 달러를 사야겠구나. 뭐 사도 돼요. 그때는. 그런데 전 재산을 다 원화를 달러로 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몇 번 정도로 나눠서 사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분할 매수를 처음 시작해도 되는 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달러 투자 데이터를 뭐 그렇게 크게 참고하실 필요도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200원 미친 한 1190원 정도에서 1개월 달러 투자 데이터를 참고를 했더니 동그라미가 2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190원에 넘버 1을 출동을 시키는 거죠.
그걸 내가 달러 투자할 자금을 10번으로 나누었던 20번으로 나누었던 30번으로 나누었던 첫 번째 매수를 시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5원 정도가 하락했을 때 두 번째 매수를 하겠다. 10원 정도가 하락했을 때 뭐 세 번째 매수를 또 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달러 투자 데이터를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이 달러 투자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달러를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날 매수를 시작해도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보실 때 A은행에서는 우리는 90% 해줘요 라는 얘기를 하고 또 어느 은행에서는 80%를 해줘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90%를 우대해 주는 게 80% 우대해 주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90%인 은행에서 환전을 하시게 되면 말씀하신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스프레드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스프레드가 그냥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10원인 은행이에요. 10원인 은행인데 90%를 우대를 해준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1원만 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B은행은 8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환전수수료 우대율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수수료가 1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80%를 하더라도 0.2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은행은 결과적으로 1원을 내야 되는 거고 B은행은 80% 환전수수료 우대율이긴 하지만 0.2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을 환전을 하실 때 보셔야 되는 게 환전수수료 우대율뿐만 아니라 스프레드, 그러니까 수수료, 실제 수수료, 원래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꼭 보시고 여기에서 할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신발을 사러 들어갔는데 모든 운동화 90%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겠다, 너무 싸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막 운동화 하나에 1,000만 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할인을 해봤자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곳은 10%만 할인해줘요 라고 했는데 원래 운동화의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10%만 할인 받더라도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 후자가 더 저렴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전을 하실 때 필히 우대율만 보실 게 아니라 원래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원래 스프레드가 얼마였는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다른 상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모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100% 적용해줘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증권사는 90% 적용해줘요 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환전 수수료 우대율이 100%면 수수료가 없는 거네? 라고 이제 착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악용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으로 이벤트 같은 그리고 이제 그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100%인 곳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일이 이제 왜 일어나냐면은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매도 환율하고 매수 환율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 환전 수수료 우대율이라는 이 증권사는 기준 환율이라는 게 있고 그 기준 환율에서 95%를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조가 뭐 1원이던 뭐 0.5원이든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 100%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 환율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매수 환율은 뭐 5원 정도를 더 높게 책정해 놓고 매도 환율은 5원 정도를 좀 낮게 책정해 놓은 다음에 이 매도 환율을 기준으로 100%를 적용해 준다라고 하니까 100%를 적용해 줘봤자 5원이라는 그 수수료는 그대로 차이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준 환율과 그 환율을 적용해주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둘 간의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권사를 여러 개 이용을 해가지고 환전 수수료가 좀 낮은 데서 달러를 사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환율은 은행마다도 다르고요. 증권사마다 달라요. 왜 다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증권사하고 은행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실시간 환율이라고 하는
실제 환율이 똑같이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A은행은 나는 그냥 기준 환율 1,005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나는 달러를 거래할래 라고 하면 그게 이제 기준 환율이 고시 환율이 되는 거거든요.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증권사마다 고시 환율 즉 기준 환율도 다르고 또 거래를 할 때 매도 환율 기준, 매도 환율 기준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사 한 2개 이상에서 거래를 하실 때는 둘을 시간대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 적용 환율이라고 하는 그런 환율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수수료를 다 더하고 얼마의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도할 수 있는지가 이제 표시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달러 거래를 할 때 마지막 내가 확인을 해서 실행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 적용 환율이 보통 표시가 되는데 적용 환율을 보시고 내가 달러를 살 때는 낮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달러를 팔 때는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그걸 필히 확인하시고 달러를 사고 파시는 게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